240쪽의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이 공동신청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에는 이때는 단독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가 출제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그 두 가지로 판단한다 그랬죠. 네, 첫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부터 볼 겁니다.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따라서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을은요,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루속히 하고 싶은데 요 갑이 돈을 받아먹고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요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이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등기 명의를 갖고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집행권원이 뭡니까? 판결서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등기를 뺏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텐데요. 이 소송의 이름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가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내줄 테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판결서를 한 장 주게 될 거예요. 이때 을을 뭐라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판결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은 판결에 의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등기의 진정성은 판결에 의해서 확보가 된 거예요. 가장 공정한 국가기관인 법원이 거짓으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겠죠. 따라서 판결서가 있다면 등기의 진정성은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갑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존재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고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등기 명인에게 계속 부과되겠죠. 그래서 이 갑은 대금도 이미 받았으니까 등기를 하루속히 을에게 넘겨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채권자가 존재해서 을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돼버리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무서워서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전부 다 갑에게 계속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등기 명의를 넘겨야 되겠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선 판결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뭐에 관한 소송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이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가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는 갑 승소 판결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판결서가 한 장 나갈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서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판결서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판결서를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을의 신청이 없어도 갑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 갑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 을에게 발생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도 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등기 의무의 이름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등기 의무가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라는 겁니다. 받을 숫자에 취할 숫자를 써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가야 될 의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 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의무를. 그래서 이 의무를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행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판결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판결의 종류는 뭐겠습니까?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판결의 종류는,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주된 문장과 주문이 나오게 된 이유. 판결서의 구성 내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주문의 끝 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랬죠. 무엇을 확인한다 라고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확인 판결. 무엇을 이행하라 라고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뭐뭐 한다 라고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문의 끝 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판결은 주문의 끝 문장이 뭐로 끝날까요?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행 판결이 될 겁니다. 이쪽에 주문의 끝 문장은 뭐로 끝나겠습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를 이행하라 라고 끝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판결도 이행 판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이 이행 판결이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이행 판결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한 등기 권리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 이행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도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공유토지예요. 공유토지. 갑과 을은 등기부에 갑을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렇죠. 공유토지니까 갑과 을이 등기부에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술을 먹다가 대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적폐 세력. 그럼 열받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제안합니다. 토지 쪼개자, 나눠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인데 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하고 적폐 세력인 너는 이쪽을 갖고 민주 세력인 나는 이쪽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네, 민주 세력이 더 적폐 세력 같아요. 그렇죠?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왜요? 도로변의 토지가 훨씬 비싸니까 공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을은 적폐 세력인 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열받은 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이 소송은 공유물을 분할하는 소송이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있는 법관이 봤을 때는 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무시하고 여기 C 지점부터 D 지점까지 이렇게 나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값 네가 갖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릴 겁니다. 이게 공평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C 지점부터 B 지점까지 D 지점까지 분할한다 라고 판결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앞에 세 글자가 더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아니요. 형성 판결. 형성에서 형식적이라는 문구가 붙는데 민법에서 안 하셨습니까? 처음 들어요? 이때 값을 원고라고 얘기하겠죠. 원고. 괜히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피고가 될 겁니다. 그렇죠? 소송을 제기한 자를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원이 내린 판결은 원고의 의사에 어떻게 합치합니까? 안 하죠.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을에게는 승소 판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패소 판결을 받은 원고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유물의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뭡니까? 지분의 교환이라는 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지분의 교환이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이 부분도 어차피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돼버렸으니까 이 갑은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네. 패소한 자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쪽 부분은 갑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소한 자도 여기 소유하죠. 따라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여부, 패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양쪽 다 일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고, 피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원고도 일정 부분 소유권 취득하고 피고도 일정 부분 소유권 취득하니까 원고, 피고도 따질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 형성 판결의 일종인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승소한 자도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패소한 자도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원고, 피고 여부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원고, 피고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둘 다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형성 판결의 일종인 이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여부도 따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이게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이 바로 확정 판결이에요. 그러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을 미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미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번복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번복이 됐을 때 이 등기는 어떠한 운명에 처해집니까?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말소될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한다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는 겁니다. 즉 말소될 가능성이 없는 판결, 확정 판결일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정 판결이라는 것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정 증명서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뭐라고 출제가 되느냐면 송달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강제 집행할
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이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임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이니까 확정 판결이겠습니까? 미확정 판결이겠습니까? 미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면 임시가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곧장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임시가짜를 쓴 이유는 미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임시가짜를 쓴 겁니다. 따라서 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가지고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미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을 겁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제 242쪽을 펴보시면 이행 판결일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은 이행 판결입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관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은 이행 판결일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행 판결은 어떤 판결입니까? 뭐뭐뭐를 의무를 이행하라. 그렇죠. 등기 절차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주문이 끝나는 판결이 이행 판결이 될 겁니다. 또한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죠. 미확정 판결인 경우에는 번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3번에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해조서, 인락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뭐 이딴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물론 모르시겠죠. 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뭐더라? 그 부부 나오고 사랑과 전쟁. 네. 거기에 그 조정조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과 전쟁. 네? 그 요즘도 하나요? 요즘 안 해요? 네. 저도 텔레비전 없앤 지가 하도 오래돼서 텔레비전 없앤 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텔레비전이 없어요. 네? 네? 요즘은 보고 싶은 거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으니까 텔레비전이 있을 필요가 없앤 주된 이유는 시청료 내기 싫어서 얄미워서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아예 없앴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으면 안 봐도 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2,500원.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텔레비전 없애버렸습니다. 여하간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사랑과 전쟁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마지막에 신구 선생님이 나오시고 이렇게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법관 앞에서 작성되는 서류들입니다. 법관 앞에서. 그리고 이 서류 작성은 법원 사무관이 작성합니다. 법원 사무관은 법원 공무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은 공통점이 법관 앞에서 법원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따라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집행권한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판결의 확정 시기라고 되어 있고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가 됐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민법에서 소멸시효라는 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소멸시효가 뭡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 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평가해서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라고 하는데 공부하신 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매매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가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10년이 경과가 되면 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위의 잠자는 평가에서 이 권리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겠죠? 10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10년에 소멸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갑에게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소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을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야 될까요? 해서는 안 될까요? 네? 해줘야 됩니까? 이유는? 네? 아니에요. 판결이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권리가 소멸되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법관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리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판단 권한은 우리나라에서 법관만 갖고 있는 겁니다. 등기관은 판단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관은 판결서에 10년이 경과가 됐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과 직책이 등기관에게는 없습니다. 이는 법관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10년이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습니까? 네?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청구권이 이미 소멸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갑은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갑이.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 등기를 갑은 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요. 너무 많은 걸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등기관은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직책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일단 실행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이 나와 있는데 신청인,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될 겁니다. 상속인도 당연히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를 받기 때문에 상속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승소 여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리소송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보실 겁니다. 뒤에서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을 보시면 등기원인과 연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주문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면 주문에 판결서의 주문에 갑과 을이 2015년 2월 50일이 없고 2월 5일 날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문에 등기 원인이 기재가 되겠습니까? 매매 기재가 되죠. 2015년 2월 5일 등기원인 날짜도 기재가 되죠. 따라서 주문에 기록된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관이 실수해서 주문에 등기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결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등기법은 주문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확정 판결로 내제출해 있죠. 확정 판결로.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기록하라고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등기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 원칙 예외 외우셔야 됩니다. 형성 판결도 외우셔야 되는데 니은 기억하시면 되겠죠.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원인을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공유물 분할. 등기원인 날짜는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속등기를 보십니다. 246쪽의 상속등기. 예전에 2월 달에 상속등기를 보셨는데요. 그때 보신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한 명일 때요.
이 상속 등기는 비상속인 이름에서 상속인 이름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등기죠. 맞습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네. 오늘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를 볼 겁니다. 상속인이 수인일 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누가 있었느냐면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A, B, C. 와이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죽였습니다. 와이프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배우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없앴어요. 네. 어떤 학원에 가서 와이프라고 그랬더니 막 이게 뭐라 그럴까 항의가 올라오더라고요. 와이프가 아니라 배우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죽였고요. 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은 피상속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속인들은 공정하게 상속분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법이 정한 상속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배우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는 이 상속분의 1.5배를 갖는 겁니다. 1.5배.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없앤 겁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비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정하게 가져야 되니까 3분의 1씩 정해놔 있습니다. 민법에서.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A, B, C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등기 원인은 뭐겠습니까? 상속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A가 갖는 상속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이걸 법정 상속분이라고 불러요. 법이 정한 상속분. 그러면 이 법이 정한 상속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 중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자식은 없겠죠. 법이 정한 상속분이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분을 갖는 자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상속분을 갖는 자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3분의 1 상속분을 가진 요 A가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상속분을 가진 자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야 되니까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 상속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원의 상속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떨까요? 네? 다시요. 등기부에 전원의 이름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전원의 이름이. 따라서 상속인 1인이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 전원이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되겠죠. 네,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원의 이름으로 상속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등기부에 전원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B, C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런데 돌아가셨죠? 따라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사가 아니라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나서 A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왜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장남은 아닌가 봐요. 이유는 이 A가 30년 동안 무직입니다. 이유는 30년 동안 고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동생들은 의사고요. 그리고 공무원이에요. 그렇다면 A가 볼 때는 부모님이 사시던 이 아파트 자기 이름으로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B와 C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좀 맞겠죠. 좀 혼날 겁니다. 하지만 일단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협의한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A가 B씨에게 나는 직업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고시공부만 했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랬더니 동생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죠. 네, 일단 집에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류로 작성을 해야 돼요. 서류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이렇게 작성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 나오겠죠. 30년 동안 고시공부만 하고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없고 그러니 동생들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가 있으니까 도장을 찍을 겁니다. 반드시 찍어야 돼요. 집에 가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도장이 이 사람들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따라서 뭐를 첨부해야 되느냐?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민법에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 협의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해요.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느냐면 갑 사망시까지 소급합니다. 갑 사망시까지 소급이 이루어지니까 처음부터 누구 명의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A 명의로. 맞습니까? 처음부터 A 명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처음부터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원시적 일부 불일치일 때 이를 일치시켜준 등기가 뭡니까? 경정등기.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제출이 되면 이제 소유권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경정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B, C. 맞습니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따라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네? 등기부자가 존재한다면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다시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C. 그렇죠. 3분의 1 지분씩 있다가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만 등기가 나옵니까? A 이름으로만. 그렇죠. 따라서 등기부자 B씨가 존재합니다. 등기부자가 존재할 때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 등기는 상속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 신청입니다. 상속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법정 상속분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경정 등기.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 등기를 생략하고 곧장 돌아가시자마자 자식들이 모여갖고 이제 빨리 아파트 나누자 달려드는 경우 있죠. 요거 생략하고 곧장 이렇게 이루어지는 등기. 이렇게 세 가지의 상속 등기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네. 그러면 요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요거.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는 거. 그러면 책을 좀 보시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인감증명 276쪽 보십니다. 276쪽. 276쪽에 6번 나와 있죠. 6번 찾으셨습니까? 동글뱅이 6번.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 되셨습니까? 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도 확인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246쪽을 보시면 상속등기에서 2번을 보십니다. 동글뱅이 2번.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전원의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반드시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현출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넷째 줄에 소유권 경정등기라는 거 나옵니까? 네. 소유권 경정등기. 이는 공동신청이라고 얘기했죠.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나중에 저절로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249쪽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와 있죠. 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중에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2월 달에 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채권자 대위 신청, 요거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요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